지금 자,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평창휴게소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가 3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전 답사를 위해서 강릉까지 갔다가 강릉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평창휴게소가 있어서 평창올림픽 생각도 나고 해서 여기 멈춰서 잠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사실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평창 지역에서는 주로 야외에서 하는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돼서 예를 들어 스키 점프와 같은 야외 스포츠가 진행이 됐었고, 강릉은 실내 빙상 경기가 주로 진행되었던 지역이고, 저희가 가는 곳은 실내 체험을 할 수 있는 컬링 그리고 아이스 하키장을 둘러보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강릉에 갔다 왔습니다. 2018년도 평창 올림픽의 마스코트는 수호랑과 반다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반다비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번 캠프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강원도 평창 올림픽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유휴 시설들을 공식적으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캠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캠프라고 해서 반다비 캠프로 이름을 지었고, 이 캠프를 다음 주에 대천중학교 학생들이 방문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전답사 현재 진로진학 교사인 오우석과 우리 교무부장님이신 박종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중에 강릉과 원주가 대표되는 지역이라고 하여서 강원도로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오죽 한옥마을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전통적인 한옥을 현대적인 시설과 접목하여서 되게 생활 방식은 현대 건물과 같이 편하게 만들었으면서도 한옥의 그 멋스러움과 예스러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잘 설비가 된 숙박 형태의 숙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옥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가장 주의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실내에서 흡연, 즉 불을 피울 수 있는 화기를 다루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충분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부에 있는 테이블에 유리 상판이 커다랗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학생 여러분들이 상판에 그냥 깔고 앉는 순간 유리가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그 유리가 깨지면 개인 변상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생활을 하실 때는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 상판 반드시 주의를 하셔서 깨지 않도록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한옥 마을 숙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운데 지점에 커다란 연못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못에 학생 여러분들이 자주 떨어뜨리는 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빠뜨리게 되면은 일단 연못이다 보니까 고장나기도 고장나고 쉽게 꺼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연못 근처에서 놀면서 핸드폰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한옥마을 주위에는 이제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이 숙소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주로 거점으로 활동하게 될 곳은 보조 아이스 링크장이 될 것이면, 현재 보조 아이스 링크장에 들어가 본 결과 아직은 내부 시설이 공사 중이어서 캠프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고 여러분들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넓은 홀도 그 안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경기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메인 경기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파라 아이스 하키라고 하는 앉아서 휠체어 같은 기구를 타고 체험을 하는 아이스 하키가 있는데, 하키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아이스 하키장을 가보니 생각보다 기온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는 도중 혹은 관람을 하는 도중에 춥지 않도록 적당히 따뜻한 방한 외투를 챙겨 오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며, 그 체험장의 사이즈나 규모를 가보시면 굉장히 놀랄 수도 있는데요. 체험장의 사이즈나 규모가 매우 압도적으로 컸었고, 대한민국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가봤는데 처음 가본 저로서 많이 놀라웠습니다. 네, 식사는 그 메인 경기장의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홀 공간이 있습니다. 그 홀에 테이블이 설치가 되고 아마 음식이 거기서 배급이 될 예정입니다.
넓은 200명 정도가 충분히 수용이 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으니 그곳에서 적당히 자리를 잡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는 어떻게 되나요? 자, 아침 식사 같은 경우에는 각 숙소별로 도시락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강릉 지역 탐방을 하면서 방문하게 될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강문 해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해만 많이 보셨을 텐데 동해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넓은 해변이 이제 강문 해변이고요. 강문 해변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다 색깔이 굉장히 맑고 파도가 꽤나 강하게 거칠게 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변의 공간이 꽤 넓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은 하슬라 아트 갤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슬라 아트 갤러리를 가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설치 미술이 곳곳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사실 현대 미술 그리고 설치 미술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간단하게 파악한 바로는 사진을 찍으면 좀 신기하게 나올 수 있을 법한 작품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예쁜 포토존이 하나 있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겠지만 다른 관람객도 있으니 민폐가 되는 행동은 자제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강릉에는 경포대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랑 부장님은 사전 답사 겸 경포대 해수욕장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경포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반대쪽으로는 호수가 있는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호수는 바닷물이 유입이 된 이후에 지형이 막혀서 형성된 호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양쪽이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호수인 굉장히 독특한 특색 있는 지형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나중에 가족들과 오시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곳으로는 가족들과 왔을 때 개인적으로 둘러볼 만한 곳으로 정동진이라는 곳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정동진을 가보니 기차역이 있는데 가장 특이했던 점은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바다를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의 굉장히 특색 있는 형태의 기차역이었던 것입니다. 정동진 역시 이제 다른 동해와 비슷하게 바닷물이 굉장히 맑고 파도가 거세게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학여행에서는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직접 동계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일반인이 이용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희도 안내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평생 한 번 해볼 수 있을까 말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동계 스포츠를 직접적으로 이런 거대한 시설에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게 너무 설레는 부분입니다.